여러분은 어린 시절 꿈꾸던 어른이 되었나요? 우리 아이들의 꿈을 지키고 싶습니다.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 김홍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진로 전문가 이은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100명의 아이들이 네. 한 방향으로 뛰게 되면 1등은 한 명만 나오지만 네. 100명의 아이들을 각기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뛰게 하면 모두가 1등을 할 수 있다. 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훌륭한 생각인 네. 것 같습니다. 그 이의령 박사의 젊음의 탄생에 나오는 한 구절인데요. 아이들의 진로를 찾아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는 명언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진로 레시피를 들어야죠. 네. 정답입니다. 네. 그걸 아이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1등을 할 수 있는 아이들도 1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방향을 찾아주는 것이 바로 저희 진로 레시피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학부모 학생을 위한 진학 특집 이어갑니다. 오늘의 주제는 적성고사입니다. 수능, 논술, 정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입시 유형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요. 사실 저는 적성고사는 좀 낯선 단어인 것 같아요. 그게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요. 네. 네. 오늘도 적성고사에 대해 책도 쓰시고 특강도 하고 계신 최승우 선생님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센터 권선미 선생님을 모시고 적성고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선생님 저는 그 적성고사라는 말이 좀 낯선 것 같은데 적성고사가 어떤 입시 유형이죠? 이 적성고사라고 하니까 예전엔 뭐 적성검사라고 하는데 저희 검사 받았죠. 네. 네. 병 가서 검사는- 보는 시험이 예, 예. 아니에요. 대학병원 가서 보는 시험도 아니고요. 네. 뭐 삼성이나 뭐 농협 같은 데서 보는 이런 적성고사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거하고는 좀 구별이 되고요. 네. 용어 정의부터 하면 그 대학에서 필요한 학업 능력을 평가하는 네. 주로 사지선다형 객관식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국어, 네. 수학을 주로 보고요. 네. 영어를 보는 대학도 있어요. 국어, 수학, 영어. 그러니까 학업 능력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수능보다는 조금 쉬운 버전으로 나오는 객관식 시험입니다. 수능 3탄인가요, 그러면요? 조금 딱딱한 얘기를 드리면 네. 예를 들어서 수학이 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가 있는데 대한민국 학생들의 정말 50% 이상은 4점짜리 거의 못 풉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이 수학 문제가 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가 있는데요. 2점짜리를 푸는 학생들이 많으면 대한민국이 더 행복해질 것 같아요. 수포자가 없고요. 그래서 네. 적성고사는 2점짜리 수준의 문제 정도예요. 아. 가끔 3점짜리 나오기도 하지만 네. 그래서 수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볼 수 있는 아이들이 수학이나 국어, 영어를 포기하지 않아요. 적성고사를 보는 학생들이. 어우, 네. 다행이네요. 착한 고사라는 느낌이 예. 확 드는데요. 네, 착한 시험이에요. 네, 적성고사는 대개 언제쯤 치러지나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논술하고도 똑같습니다. 수능 아. 전과 수능 이후고요. 네. 네, 10개의 대학이 있는데 아주 친절하게 반반씩 수능 전에 5개 보고 수능 이후에 또 5개 봅니다. 네. 적성고사를 치는 학교가 10개 대학뿐인가요? 예전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28개 대학이나 됐는데요. 네.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에 의해서 지금 10개 대학으로 줄었고요. 네. 내년에는 2개 대학이 늘어서 12개 대학이 돼요. 줄었다 늘었다 하고 네. 있네요. 내후년에는 좀 더 몇 개 대학이 더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 그 적성고사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학생부 적성 우수자, 농어촌 학생, 특성화 고교 학생, 일반 전형, 뭐 학원 능력고사, 뭐 KUAT, SDA 추천 적성 우수자, 사회배려 대상자, 국가보훈 대상자, 교과 적성 우수자, 사회교자 등 여러 가지 전형이 적성고사라는 입시용으로 통합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뭐 전형이 생긴 공통 뭐 목표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적성고사 보는 대학이 매우 유명한 대학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인기 대학은 인기, 아닌 거죠. 예, 네. 예.
뭐 가천대처럼 인기 있는 대학도 있지만 대부분 네네. 대학이 중하위권 대학입니다. 그래서 저 논술 전형 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내신 성적만으로 이제 위주로 뽑는 교과 전형이면 내신 관리에 조금 실패한 학생들은 쓸 수가 없잖아요. 네, 네. 1, 2학년 때 좀 콧바람 들어가지고 좀 놀러 다니는 네. 학생들은 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내신 성적은 좋은데 이 학생이 비교과 준비를 전혀 안 했어요. 네,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30시간, 안 하고. 동아리 네. 활동 한 것도 없고요. 반장 한 번도 한 것도 없고 뭐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독서 활동도 한 게 없고 이런 학생은 또 종합 전형 쓰기 힘들거든요. 네. 그리고 논술 쓰기에는 글쓰기 좀 부담되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요 3에서 6등급 학생들이 20만 명이 넘어요. 근데 이 학생들이 네. 교과 전형 쓰기 애매합니다. 어. 종합 전형 쓰기 애매하죠. 논술 전형 좀 전에 말씀드렸죠. 수능 네. 최저학력 기준 맞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글쓰기 능력 공부해야 돼요. 글쓰기 공부해야 되고요. 수학과학 잘해야 되고 자연계 논술은. 그래서 이런 중하위권을 위한 전형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하위권을 위한 전형은 우리나라에 딱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네. 전문대 학교. 네. 4에서 6등급 학생들이 주로 전문대 갑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자, 두 번째 면접 전형에서 면접에서 많이 뒤집힙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적성고사 전형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 중하위권 대학들이 예전에 28개 대학에 있을 때는 이 중하위권 아이들의 선택지가 매우 넓었습니다. 근데 이 중하위권 이 적성고사 대학이 이렇게 10개 되고 줄어듦으로써 이 중하위권 대학들 선택지가 많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 중하위권 대학들이 그 입학사정관 채용하려면 돈이 들잖아요. 네. 네. 그죠? 그래서 입학사정관 채용하기도 힘들고 아. 그래서 지방대 같은 경우는요 입학사정관이 단 한 명도 없는 대학도 있어요. 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수학이 이 3점짜리 4점짜리 풀 수 없는 학생들이 있어요. 네. 이런 학생들은 그러면 수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영어를 포기할 수밖에 없고 국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쉬운 형태의 시험이 나온다면 끝까지 공부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적 가치도 되게 높은 착한 전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착한 전형. 선생님 그러면 방금 이제 홍표님이 말씀하셨던 그 적성 우수자, 사회배려 대상자 이런 유형들도 다 그 사지선다형의 문항으로 시험을 쳐서 들어가는 형식인 건가요? 아니면 다른 네. 형식이 또 있는 건가요? 쉽게 말하면요. 네. 고려대 세종과 홍익대 세종만 오지선다고요. 네. 아하. 이 대학도 사지선다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 네. 한 문제를 더 한 문제 더 넣어요? 늘려고 그러니까. 네. 정답 맞히기가 더 힘들겠죠. 네. 그래서 나머지 대학은 다 사지선다고요. 사지선다 객관식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이게 그 주관식도 아니고 논술처럼 주관식도 아니고 이게 그냥 학업 평가이지 않느냐, 학업 능력 평가 위주로 그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수능을 보는 게 어떠냐라고 이렇게 궁금증을 가질 수 있어요. 네. 제가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장황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수능을 보게 되면 이게 중하위권 학생들은 수학, 영어, 국어 이렇게 난이도 높은 문항을 풀 수가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네. 지금 인문계 고등학교 뭐 특목고가 아닌 인문계 고등학교에 교실에 한 교실에 인문계 같은 경우는요 80% 이상이 학생이 수포자예요. 그래서 대부분 누워 잡니다. 아이고. 네. 근데 적성고사 애들은 끝까지 공부해요. 지수로 오고 네. 공식 외우고요. 지수로 오고 네. 함수 풀어보고요. 확률과 통계 풀어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수능 전형으로 가지 적성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프리카 애들이 굶고 있으니까 야 굶지 말고 라면 끓여 먹어라 이런 말과 똑같아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요 있어요. 현실적으로 3에서 6등급 20만 명이 넘는데 이 학생들한테 글을 쓰라고 한다거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수학 4점짜리 문제를 풀으라고 한다거나 그다음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비교과 준비를 열심히 하라 이런 건 조금 무리일 수 있으니까 입시 전형이 좀 더 다양성 측면에서 이런 중하위권 학생들을 위한 어떤 학업 능력 평가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중소 규모의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좀 대안적 전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안적 전형이다. 네네. 그러니까 중하위권 학생들의 어떤 용기를 돋보여주기 위해서 보는 착한 고사. 물론 단점도 있어요. 네. 단점도 있는데 이게 많이 보완이 되고 있고 해서 좀 대안적 전형으로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거의 이제 서울
그 경기도권, 수도권에 있는 학교에 들어가려면 3등급 이상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이하의 학생들은 어디로 갈까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말씀을 들으니까 약간 그런 부분에 저희가 되게 간과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그 어떤 사람의 어떤 몸통에 해당하는 네. 그 중추적인 3에서 6등급 학생들이 20만 명이 넘는데 이 학생들이 사실 준비할 수 있는 전형을 생각해 보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적성고사는 시험 문제가 몇 문항 정도 되죠? 보통 한 60문항에서 50문항 정도 사이고요. 뭐 많게 보는 뭐 70문항 보는 대학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1시간 동안 60문항 정도를 봅니다. 국어 30문제, 수학 30문제 정도를 60분 안에 푸는 보통 이런 체계로 돼 있어요. 그러면 좀 공부하기는 쉽겠어요. 공부를 좀 어떤 식으로 적성고사를 하면 좀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성고사는 뭐 따로 뭐 학원을 다닐 필요는 없어요. 정말 강조합니다. 그래서 수능의 쉬운 버전이니까 수능 특강, EBS 수능 특강 문제 열심히 풀고요. 꼭 EBS를 네. EBS 연계율이 70%가 수능에서도 넘는 것처럼 그렇죠. 적성고사도 EBS 연계율이 매우 높아요. 어떻게 보면 수능보다 더 높을 수 있어요. 예, 예를 들어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100% 가까이 EBS와 교과서에서 출제하거든요. 그래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문제 열심히 풀고 교과서 수업을 풀되 네. 이게 좀 쉬운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쉬운 형태의 문제가 나오고 별로 이렇게 복합적으로 문제를 설계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단원도 알고 저 단원도 알아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수능에서 나오지만 기본적인 공식만 예를 들어서 지수로그 공식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문제를 좀 익히는 예를 들어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합격자들의 평균이 100점 만점에 73점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네. 다 맞힐 필요가 없고요. 생각보다는 네. 그러니까 쉽다고 그러지 100점이 있을 줄 알았더니 네. 합격자들은 대부분 70, 뭐 간호과 같은 경우는 80점이 넘을 수도 있어요. 인기학과는 근데 네. 가장 커트라인이 높다는 가천대가 평균이 한 73점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 가천대는 그 영어가 10문제고요. 국어 20문제, 수학 20문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50문제거든요. 네. 50문제를 이제 60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50문제 중에서 한 37개 정도 맞으면 평균이에요. 그래서 100점 만점으로 하면 73점 정도 이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가천대가 이제 가장 높은 대학 중에 하나인데요. 적성고사에서는 그 정도만 맞히면 되니까 다 맞히려고 하지 말고요. 적성고사 하는 학생들한테 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꼭 맞춰야 될 수 있는 문제를 꼭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네. 보통 국어든 수학이든 한 6문제 정도는 좀 어렵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건들지 말고 그냥 스킵해야 돼요. 난이도 2 정도에서 예, 딱 맞춰서 좀 맞힐 수 있는 문제를 최대한 맞히는 것이 합격의 전략입니다. 꼭 보면 이게 어려운 문제 못 풀다가 꼭 예. 다른 문제 맞아요. 밀리더라고요. 그 어려운 문제 풀다가 막 5분 10분 참. 잡아먹잖아요. 제가 꼭 앞에서 걸려서 예. 근데 그 적성고사가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 내신과 수능에 조금 자신 없는 아이들 그리고 비교과도 또 많이 해보지 못한 아이들에게는 정말 틈새 전략이라고 할 틈새 시장이에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특정 대학을 계속 언급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사실 인기 학교라고 알고 있거든요. 경쟁률이 낮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28개 봤을 때는요. 경쟁률이 적성고사 대학들이 매우 높았는데요. 제가 좀 팁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팁. 네. 적성고사가 10개 대학 28개 대학에서 10개 대학으로 줄었어요. 내년에 12개지만은요. 10개 대학이 보다 보니까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10개 대학이니까 들어가기 더 힘들겠다. 근데 제가 보니까 10개 대학으로 줄면서 아이들을 준비하는 아이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어떻게 아냐면 작년 경쟁률을 보면은요. 다 줄어들었어요. 경쟁률이. 반토막 났거든요. 근데 가천대 정도만 조금 인기가 있어요. 나머지 대학들은 경쟁률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적게 보는 때 더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생각을 해야 돼. 네. 이 진로 레시피를 들으시는 학부모님들 땡 잡으셨습니다. 네, 꿀팁입니다. 꿀팁. 네. 그 권선미 선생님께서도 이런 상담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런 팁처럼 좋은 팁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그 논술이랑 적성고사는 저희가 크게 대학별 고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앞 시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대학별 자체 기준에 의해서 선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몇 가지 또 제재가 가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공교육 정상화나 또 선행교육을 규제하는 측면에서 법으로 제정이 돼서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대학별 교사에 그런 고교교육 과정 내 출제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을 반영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각 대학의 홈페이지에 기출문제라든지 그와 관련된 선행학습에 영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와 같은 연구 결과를 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5년 수시부터 이런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준비를 할 때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선행학습 영향평가의 결과를 확인하시고 거기서 기출문제라든지 적성이나 논술 오늘은 적성 시간이니까요. 적성에 대한 기출문제를 확인하신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조금 확인을 하신 다음에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것도 굉장히 꿀팁인 것 같습니다. 오늘 꿀팁 네. 2개나 쏟아졌습니다. 네. 네. 선생님 그럼 오늘 정말 이 꿀팁을 주셨는데요. 이 꿀팁의 어떤 짧게 엑기스 좀 정리해 주시면 꿀팁의 엑기스까지. 엑기스까지. 네. 예, 적성고사 팁을 좀 드리면은요. 예. 적성고사는 적성으로 붙습니다. 내 적성에 맞으니까. 네, 적성. 네. 네, 적성고사는 학생부의 영향력이 논술보다 훨씬 더 약화돼 있어요. 그래서 내신이 좀 부족한 학생들, 그래서 대부분 대학이 5등급 이내 안에만 들어준다면 내신이 감점 폭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내신이 좀 부족한 학생들도 도전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10개 대학에서 고려대 세종하고 홍익대 세종, 고대 세종이 3등급 1개 정도, 네. 홍익대 세종이 4등급 1개 정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에요. 예. 어느 정도? 예, 그래서 고려대 세종이 좀 센 편이죠, 그죠? 그래서 근데 홍익대 세종은 한 4등급 자연계 기준 1개 정도, 네. 그다음에 고대 세종 자연계 기준으로 3등급 1개 정도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도 이게 좀 맞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팁은 고려대 세종 캠퍼스를 합격하고 싶다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하면 붙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당연히. 그렇겠네요. 홍익대 네. 세종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또 조심해야 될 게 10개 대학 중에서 가장 내신 반영 비율이 높은 건 논술도 마찬가지지만 논술에서도 홍익대가 내신 반영 비율이 높았거든요. 성실함을 보는. 네. 네. 홍익대 세종도 마찬가지로 적성에서 내신 반영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10개 대학 중에서 홍익대 세종은 좀 예외적인 대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외우기가 쉽습니다. 정말 이 꿀팁의 엑기스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각 대학에서 내신, 수능, 학종 등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원하는 인지상을 실현하기 위한 고사인 것 같아요. 네. 이 적성고사가 그죠? 네, 착한 고사입니다. 그렇죠. 네. 또 안심이 되기도 하는데 네. 혹시 원하는 대학과 과에 적성고사가 있는 곳이 있다면 틈새 전략으로 잘 살펴보시고요.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진학 특집 마지막 시간으로 대학 상담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대학 진학이 가능한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